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삼멸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270년 5월 임유무의 살해로 무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고려 원정은 그 즉시 개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삼별초는 이에 반발해 왕명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묘월에 배중성한 영희 등이 나라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구장에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달아나서 사방을 흩어지자 사람들이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강으로 돌아다니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강화도에서 발을 일으킨 승하옹 왕원을 강제로 협박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정에 마족을 나간 백관들이 처자들 다수를 사로잡았고 강화도를 지키는 군사들이 도망가서 육지로 나갔기에 강화도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물과 자녀들을 모조리 실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삼별초에 이끄는 배는 1000여 척이나 되었습니다. 이숙진과 윤글보 등이 출격하였습니다. 불악산에서 군시를 과시에 도망가게 만들었으며 이어서 김방경과 송망로 등의 취급을 받아 영흥도에서 장박했다가 도망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삼별초로부터 남녀 1000여 명이 도망갔습니다. 가을 8월에 진도에서 입상하여 주변의 여주군을 침략하고 왕의 명령을 사칭하면서 전라도 안철사에게 백성들에게 곡식을 거둬들일 것을 족촉하게 하였습니다. 성으로 옮겨 들어가 살게 하였습니다. 겨울 10월에는 고려에서 사시로 만에 몽골이 저서를 받들고 유람해서 항복시키려 하였습니다. 고려 조정은 2270 몽골과 함께 여몽연합군을 편성하여 진압에 나섰습니다. 김방경, 홍다고, 카이 등의 군사를 이끌고 신도를 공격하였습니다. 김방경이 돌진해 필사적으로 제향에 고전하다가 양동무가 구원하자 선벌초를 철수하였습니다. 봄 2월에 장흥부의 조양현을 진입해 나락길에서 전함을 불태우고 방어 군사를 격파하였습니다. 소마르는 포회를 공격해 관문을 사로잡고 동력을 공격하였습니다. 여름 4월에 금제 진화 후에 산성을 불태우고 5월에는 몽골군이 이기지 못한 것을 보고 방비를 하지 않다가 김방경과 홍다고 등 공격을 받아 처자를 버리고 흩어졌습니다. 결국 진도는 9개월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삼멸초를 이끌던 장군 배중선은 전사하였습니다. 김방경과 혼돈 등이 이끄는 군사들이 추격을 받아 성하옹 왕원이 살해당하고 남녀 10,000명이 전원 수십 척이 연명연합군 수중에 떨어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통정이 삼별초를 이끌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이때 삼별초 중에 남해안을 점거하고 해내 지방을 공격에 노력하다가 김방경 등의 공격으로 인해 탐라도에 들어갔습니다. 배 80여 척을 이끌고 뒤따라갔습니다. 1270년 봄 3월에 해령군을 공격해 조원선 4척, 여름 5월에는 대포에 침입해 조원선 13척을 약탈하였으며 대포를 공격 한 달 만에 탐진연을 불지르고 약탈하였습니다. 그 무기 처리하기 위해 삼별초에 향하다가 추자도를 통과할 때 그 문이 종자를 죽이고 전열을 음료하면서 그 문이 닫은 배를 빼앗았습니다. 작은 배를 주고 돌려버렸습니다. 가을 8월에 전라도의 상공리 800척을 약탈하고 9월에는 고란도를 공격해 전함 6척을 불태웠습니다. 배를 만드는 장인들을 죽이고 호주부사, 홍조부사, 이임금, 결성간무, 남포간무 등을 사로잡았습니다. 겨울 10월에는 안남도부에 침입해 부사, 공유와 그 안내를 붙잡고 한포로 공격해 전함 20척을 불태우고 몽골 병졸 3명을 붙잡았습니다. 그 제연을 침입해 전함 3척을 불태우고 현령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 10월에는
원활에서 소설들의 군사 6,000명, 수호 3,000명을 진발하게 하였습니다. 1273년 봄 정월에 삼별초가 심척을 이끌고 나강군을 공격하였습니다. 한포를 공격해 전함 32척을 불태우고 원나라 군사 10여 명을 붙잡아 살해하였습니다. 봄 2월에 원나라에서 혼돈 홍당화덕을 시켜 탐노도를 토벌하도록 하였습니다. 김방의 경의 해병 800명을 건드리며 혼돈을 따랐습니다. 혼돈과 홍당호가 반남현에 주둔한 뒤에 출발을 했다가 여러 도의 전함들이 발효하거나 침몰하였습니다. 이런 4월에 김방이 혼돈과 함께 군사 만명 전함 160척을 이끌고 탐나도에 항해했습니다. 함덕포에서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에 삼별제가 매복했다고 고려군이 중군을 공격하였으나 김방의 성난서를 꾸짖으며 고시아와 나유등이 삼별초를 공격에 격파하였습니다. 생포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망연합국 자군의 전함이 비양도로부터 삼별초 진지를 공격해 삼별초 병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삼별초 병력 대부분이 항복하면서 삼별초를 평정하였습니다. 전세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참평 김동정 부하 70명이 거느리고 산소로 도망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추계군 예망연합군은 당연할 수 없었고 결국 패배를 직감하였습니다. 원나라에게 저항했던 것은 맞는 사실이고 각계의 농민과 노비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미리 저항과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평가의 필요성은 제시되고 아직까지도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를 반영해 대망 환경의 권력투쟁과 미래지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별초의 난을 지혜로운 과정에서 고려 광고는 삼별초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서남 해안의 모든 섬에 공도령, 즉 섬을 비우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섬 주민들은 강제적으로 본토로 유지하였습니다. 게다가 이후 고려 말 외국의 침입이 이어지면서 공교록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남부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섬 지역의 문화들이 거의 소멸해 버렸습니다. 특히 섬을 비우는 정책은 처음부터 실시하지 않던 제주도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 진도군 대마 항쟁이 고려 정부의 중심지이자 군사의 요청지인 강화도 지역을 제외하면 제대로 섬 고유의 문화가 남은 곳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삼별초는 당시 탐나 주민들에게는 전혀 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진도 주민들조차도 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충선 사당이 진도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의 지원군을 요청해서 오히려 지금은 일본 역사 교육고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마쿠라 막부의 지원군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나 원정 자체도 외신 원나라를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삼별초가 섬 주민들한테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각지 농민들과 노비들이 지지하고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권력투쟁에 의한 반란을 지부하기는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삼별초의 난입니다. 전라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 언년의 난에 대한 보복으로 전라도를 점거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삼별초의 경우는 이 언년의 난을 지휘한 지역인 나주를 공격하고 오히려 이 언년은 난의 중심지인 담양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정치 보복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삼별초가 최양을 옹립하고 김경선이 죽음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김경선을 도운 쪽을 쳤다는 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추측이 오고 가는 반란 중의 하나입니다. 가마쿠라 시대 후기의 공경했던 요시다 스네 낙가가 남긴 일기에는 삼별초의 수장들이 실렸다는 점에서 보면 방역 개념을 분명하지만 애초에 원종의 공대 정력들을 전체적으로 제거하지 못했고
무기징역 건지 사라진 상황에서 삼배열제와 같은 사병들을 저항거래 변이시키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버린 책임도 컸습니다. 한마디로 원정을 외교로 탁월한 성과를 냈으나 내정에서 보여준 단점이 이 사단을 만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삼별체가 제시 모시 정권을 결정한 것은 사실이나 제시 정권을 붕괴시키고도 삼별체는 점에서 보면 원정이 이런 격변에 현명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삼별체의 난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삼별체의 난이 일어나자 고려 각지에서 수많은 너비들이 삼별체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1270년 12월 몽골에서 돌아온 고려 태자 충렬왕이 가져온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의 조서에는 주인을 배신하고 삼별체에 가담한 너비들을 삼별체를 떠나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너비 신분에서 해방이 쉽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몽골 황제가 직접 삼별체에 합류한 너비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봐 삼별체에 몰려간 무리들 중에서 너비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삼별체에 가담한 너비들이 즐거운 수에 때면 대마 황제, 몽골 황제가 굳이 조세에서 권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1270년 1월 고려의 수도 개명에서 순경과 공덕 등 관에서 일하던 너비 사명이 같은 너비들을 선동하여 몽골에서 개경에 있었던 몽골 관리들을 죽인 다음 삼별체에 가담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비록 음모가 들통나서 이를 꾸민 너비 사명은 모두 죽었으나 그 외에도 개경의 길거리에는 난동을 부르거나 관원을 습격하는 너비들이 많았습니다. 고려 조정이 무척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너비들이 생명 위협을 무릅쓰고 삼별체에 가담을 했던 이유는 삼별체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강화도의 관청에 보관한 데 있었던 너비 문서들을 불태우는 식으로 너비들이 호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평년 동안 고려를 지고 흔든 무신 정권의 이응민과 김전 등의 집권자는 천면 즉 너비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비들의 입장에서는 만일 삼별체의 난이 성공하여 삼별체가 고려 왕실을 제압하고 고려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 삼별체에 가담한 사실은 장차 이응민과 김전처럼 출세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삼별체가 합리화되지는 않았지만 삼별체의 그 동작은 너희들이 발명이 고려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려 왕실로부터 버림받고 몽골로 끌려가는 신세에 놓인 삼별체 처지의 너비로 대표될 고려 서문 하층민들이 동정심을 느꼈거나 그들이 외친 반몽골과 반고려 왕실이 고에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비록 너비는 아니지만 지방 관리들도 삼별체에 동조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270년 1월 지금의 평성남도 밀양의 밀성에서 현지의 주민들의 방보, 개년, 박평, 박공, 박경승 등이 삼별체에 호응한다는 고을 내부로 사람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밀성군 부사를 죽이고 자신들이 병마사라 칭하면서 공국 병마사라고 제명해서 여러 고을에 삼별체에 호응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삼별체의 나라 PBGB의 칭의 신문 해방을 위한 항쟁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1260년 여명 항쟁이 아직 한창이던 시기 당시 집권자였던 김전은 수도인 강화도를 제주도로 천도하기 위해 나특항을 파견하여 제주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런 삼별체의 난보다 10일 앞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전의 실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려의 무신 정권이 강화도가 몽골군의 위협을 받거나 혹은 함락당을 위기에 처한다면 몽골군을 피해 제주도로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삼별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시 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